30년 넘게 신장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생활을 바꿨더라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분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고 다리가 살짝 붓는데도 다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셨어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간 시간이 나중에는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셀 수 없이 겪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두근거림으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변화를 연구해온 박성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신호를 놓치셨어요. 거품 나는 소변, 자고 일어나면 붓는 눈,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감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나이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신장이 5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먹는 음식 하나, 물 마시는 시간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시나요? 혹시 비슷한 신호 느끼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몇 해 전이었어요. 어머니 또래인 67세 김정자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하셨지만 짜게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웃으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고 하루 종일 피곤한데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정자님께 천천히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냐고요. 그랬더니 한 5년 전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5년입니다. 5년 동안 신호를 보냈는데 그냥 넘기신 거예요. 처음엔 가끔 다리가 붓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아침마다 눈이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까 문제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정자님은 평생 국물 위주로 식사하셨대요. 국찌개, 라면, 우동 이런 음식들이 주식이었죠. 국물이 속을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맵기 국물을 두세 그릇씩 드셨습니다. 김치도 국물까지 다 드셨고요. 젓갈도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항상 늦게 드셨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손자들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나면 그 시간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은 목마를 때만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저녁에 목마르면 또 한꺼번에 두세 잔 이렇게요.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신장이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밤새 일하고 아침에도 일하고 그렇게 30년을 버텨온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김정자님이 이걸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변 분들도 다 이렇게 사시니까 당연한 줄 아셨대요. 국물 많이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늦은 저녁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물도 목마를 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렸어요. 국물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몸에 물을 붙잡아서 신장 혈관을 압박한다고요. 늦은 저녁은 신장이 밤새 일하게 만든다고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자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게 30년인데 어떻게 바꾸냐고 걱정하셨지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자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자고 했어요. 먼저 국물을 조금만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두세 그릇 드시던 걸 한 그릇으로 줄이고요. 김치는 양념을 털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과일을 하나 추가하자고 했어요. 아침에 사과 한 개면 충분하다고요. 물 마시는 시간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아침부터 조금씩 나눠 마시자고요. 아침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렇게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정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그냥 약 먹는 게 빠른 거 아니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은 증상을 줄여주는 거지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계속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김정자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아침에 눈도 덜 붓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2달째 되니까 양말 자국도 예전보다 덜 남는다고 하셨고요. 3달째 되니까 하루가 전체적으로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김정자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침이 덜 힘들다고 하셨죠. 눈도 덜 붓고 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요. 5년을 고생한 게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정자님이 한 건 딱 3가지예요. 국물 줄이기, 과일 하나 추가하기, 물 나눠 마시기.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운동도 안 하셨고 비싼 건강식품도 안 드셨어요. 그냥 매일 먹는 음식과 물 마시는 시간만 조금 바꾸셨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음식 이야기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30년, 40년 쌓이면 신장은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위험 요소들입니다. 먼저 짠 음식 습관입니다. 국물 음식, 찌개, 김치, 젓갈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에 늘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짠 음식을 드시면 몸에 물이 붙잡힙니다. 그러면 신장 혈관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여과 기능이 떨어져요. 국내 영양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은 국물만 줄였는데도 다리 붓기가 확연히 줄었어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양념을 털어내고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혹시 국물 남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반만이라도 남겨보세요. 2번째는 과도한 단백질입니다. 고기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맵기 고기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단백질이 많을수록 신장은 더 많이 걸러내야 합니다. 해외 영양학 연구에서도 고단백 식단은 신장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2세 최상호님은 고기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선이랑 두부 위주로 바꾸셨는데 한 달 만에 피로가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고기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조금씩 줄이고 달걀 흰자나 두부로 대체해 보세요. 고기 위주 식사 자주 하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반찬 가짓수를 늘려보세요. 3번째는 진통제 습관입니다. 머리 아프면 바로 약 드시죠? 허리 아프면 또 약 드시죠? 잦은 진통제 복용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국내 약물 안전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인 진통제 사용의 위험성이 여러 번 지적됐어요. 65세 이순자님은 진통제를 줄이고 온찜질이랑 휴식으로 대체하셨는데 몇 달 뒤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먼저 휴식을 취하고 찜질을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약부터 찾지 마시고요. 두통 있을 때 바로 약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10분만 눈 감고 쉬어보세요. 네 번째는 단 음료입니다. 커피에 설탕 넣고 주스 마시고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단 음료는 신장의 당과 노폐물을 동시에 부담 줍니다. 해외 공중보건 연구에서도 단 음료가 신장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70세 김태훈님은 음료를 물로 바꾼 뒤 소변이 눈에 띄게 맑아졌습니다.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을 드세요. 과일 주스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단 음료 몇 잔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한 잔만 물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건강 통계에서도 흡연과 신장 기능 저하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68세 정동수님은 금연 후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끊기 어려우시면 횟수부터 줄여보세요. 무리하게 한꺼번에 끊으려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줄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오늘부터 하루 한 개비씩 줄여보세요. 여섯 번째는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목마를 때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것도 신장한테는 부담입니다. 신장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해요. 특히 밤에 물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밤새 일해야 합니다. 아침에 한 잔, 낮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그럼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줄여보세요. 이 6가지가 바로 신장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일상 속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만 고쳐도 신장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을 돕는 과일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신장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들이니까 믿고 따라 해보세요.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는 몸속 독소가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신장이 걸러야 할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섬유가 다 날아가 버려요. 통째로 깎아서 드세요. 아침이나 오전에 한 개면 충분합니다. 혹시 사과 껍질 벗기고 드시나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껍질에 섬유가 많거든요. 오늘부터 아침 사과 한 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것들이요. 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신장의 여과막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성분이 파괴돼요. 그냥 생으로 드세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베리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냉동베리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드시면 안 돼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반 개 정도 드시는 게 딱 좋습니다. 혹시 밤에 과일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낮으로 바꿔보세요. 신장이 밤에 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물 마시는 법입니다. 많이 마시는 것보다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드세요. 밤에는 가급적 줄이시고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그럼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절반만 드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신장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신장도 회복을 못 해요.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잠이 안 오시면 저녁 산책을 해보세요.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과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줘요. 그냥 편하게 걷는 게 최고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걷기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아침 산책 시작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하루 5분 눈 감고 깊게 숨 쉬어 보세요. 신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세요.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만 해도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나요? 1년 넘었으면 이번 달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 8가지만 실천해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고 몸이 붓고 피로가 계속되는 걸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장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기능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신장은 빠르게 지칩니다. 짠 음식, 과한 단백질, 진통제, 단 음료, 담배, 술. 이런 것들이 30년, 40년 쌓이면 신장은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과일 하나, 물 마시는 법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김정자님처럼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이 덜 힘들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방치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내일 아침 사과 한 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껍질째 깎아서 천천히 드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물 마시는 시간을 조금씩 나눠보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아침, 점심, 오후로 나눠서요. 이 두 가지만 해도 한 달 뒤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수치를 떨어뜨리는 의외의 음식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에도 신장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지금 실천하고 계신 분,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